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이 있길래 제가 이거를 뭐 일일이 적기보다는 새로 동영상을 하나를 찍겠습니다. 간단하게. 자평진전 격국론은 격과 국이죠. 월지지장간이 투관된 게 격이고, 그죠? 월지지장간을 포함한 삼합이 국입니다. 그래서 격국. 그게 곧 용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격용 같은 말로 쓰죠. 그래서 자평진전에서 용신이라는 말은 곧 격국을 얘기합니다. 단 예외가 있죠. 월급격, 록급격하고 양인격, 그러니까 그거를 녹급격과 양인격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어떤 형태가 됩니까? 격국과 용신이 분리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 하에서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자평진전의 격국 체계는 월열 분야가 아니고 지장간 체계다. 그 지장간 체계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신법명리학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천지인 삼재, 그 중에 인원이라는 거 있죠. 인원이 나범 인원이라는 고법명리학이 지장간 인원으로 신법명리학으로 바뀌면서 유래된 겁니다. 그게 지중소장자 지장간이죠. 그래서 월열 분야와 지장간은 완전히 다르고, 그 시초는 자평삼명통변연원이라는 책이었고, 그 다음에 연해자평으로 이어져서 명리정종으로 자평진전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체계가 잡혀 있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연해자평이나 명리정종에서는 지장간으로 인정했던 이 신중의 무토를 심여첨 선생은 인정을 하지 않더라. 근데 자평진전을 원문을 보면 여러분들 거기는 이렇게 연해자평이나 명리정경처럼 이렇게 표가 없어요. 그냥 이론으로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명조 예시나 아니면 학원에 있는 원문, 그러니까 명조들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출을 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원문을 한번 볼게요. 을생신월,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죠, 그죠? 을목이 신월에 태어나서 신중의 지장간 임수를 투관을 했어요. 여기 임수를 이렇게 투관을 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용신의 변화라고 하죠. 이걸 본래 신에는 경금이 본주인데 본주 정관격이 인성격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투임화인이라 이렇게 임수가 투관되어 인성격으로 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또 무가 또 투관되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신중에 무토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정제격과 정인격이 경격을 이루면서 이 관계에서 자평진전 격국의 순서는 제일 먼저 본주, 그 다음에 중기죠. 그 다음에 여기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투관한 상태에서. 그런데 둘의 상극관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길신격과 사형신격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길신격은 순용, 사형신격은 역용이죠. 순용을 해야 되는 사길신격은 격을 받으면 격으로 못 씁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본주로 내려가야 돼요.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보면 지금 여기서 임수가 올라오면 본래 인성격인데 정제도 올라왔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중에 무토가 있다고 하면 재성격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인성격이 파격이 되고 사용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 재성격이 본래는 격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신중에 무토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예요. 재성격으로 써야 되는데, 자, 여기 원문을 보면 재는 능이 관을 생하면서, 자, 인성은 재성을 만나서 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비록 원령에 통근했지만 임수는 당연히 통근했죠. 격은 정관격이다. 정관격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신중에 무토가 인정이 되었다고 하면 정관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재성격이라고 해야 되죠. 재성격이 인성을 상신으로 가는 사주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관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에 무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무토에 의해서 사길신격인 인성이 극을 당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니까 본주를 기준으로 정관격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이 모양으로 가지고만 보면 정관격에 재성을 상신으로 서는 사주인데 인성은 재성에 파극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신중에 무토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명조는 정관격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재성격이라고 해야 돼요. 재성격에 인성을 상신으로 쓰는 사주가 되어야 됩니다.
자, 재성격의 인성을 상신으로 쓴다는 말은 뭡니까? 국가 이 연주에 있는 이 인성을 쓴다는 말은 국가의 권리를 쓴다든지 내가 학이나 학문이나 아니면 문서, 권리, 그죠? 등기증 뭐 이런 거, 특허 이런 거를 활용하면서 나의 재성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걸 암시하겠죠. 자, 경격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자, 이 경격은 우리가 어떤 사주든지 간에 자평진전에서는 경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경격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경격이 되는 격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게 유정하다 무정하다 뭐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김이월에 그죠? 임수가 을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미월에는 정을기가 있잖아요. 그죠? 정을기가 있으니까 얘가 본주입니다. 그죠? 자, 정관격이 나왔죠. 정관격인데 이 을이 상관이 나온 거예요. 상관경관인데, 자, 이 사주는 실은 정관격의 박격이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둘은 같은 경격의 모양인데 서로 무정한 거죠. 그래서 박격이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개수다. 그러면 이게 평관격이죠. 평관격이 식신을 보면서 상신의 역할을 하는 이 식신 때문에 평관격이 제살됨으로 인해서 성격이 되었죠. 그러면 얘는 상신으로 작용하고 얘는 격용으로 작용을 하면서 서로 유정한 관계가 되었죠. 비록 극이지만 이거는 유정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경격으로 서지만 항상 우선해서 상신을 잡고 틀을 잡아서 나가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첫 번째에 해당되는 얘 평관격을 가지고 가면서 얘는 경격일 뿐이다. 그렇지만 얘는 경격이면서 상신의 역할을 하죠. 또 다르게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정을기인데 그죠?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는 얘가 우선이죠.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예요. 그러면 식신격에 재성도 경격이 됐죠. 그죠? 그렇지만 이 재성의 경격은 상신으로 역할을 하죠. 식신격에 상신인 정화를 상신으로 썼는데 이거는 격으로의 위치까지 가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월지에서 투관돼 올라왔기 때문에 경격으로 서는 상신은 상신의 능력이 더 크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반갑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계열 풍수명리복지학과에서 명리전공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7600-3711로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풍수명리복지전공으로 시작했고요. 2021학년도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 자격증이 수여가 되고 복지 관련해서는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자평진전, 명리학에서 격국론의 꽃이라고 하는 자평진전에 특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다른 쪽도 다 합니다. 예, 워낙 광범위하게 강의를 했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 공부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장담을 해드린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대전대학교에서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과기대에서 명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명리 관련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강의를 했습니다. 시민대학교, 대전시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대학교에서 강의한 과목들입니다. 워낙 다양하게 강의를 명리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 이론의 기초,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통변, 어떤 의미에서 개업까지 제가 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명리학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성인반 고등학교 여러분들 어떤 과에 어떤 대학에 지원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명리학이라는 게 오늘날 새롭게 각광받고 있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이게 뭐 결코 미신도 아니고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당시 동양학적인 시각에서는 첨단 과학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한 대학과 교과목들입니다. 자, 지금도 과기대에서는 고전, 격국, 그리고 명리 기초 이론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문의와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공주대 대학원에서 특강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강의 마치고 세미나할 때 사진이네요. 자, 뭐 주변에 명리학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 또 진학을 하고자 하시는 분, 대학교 등록금이 제대로, 그러니까 가성비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명리학이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못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정보가 부족하면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명리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입학 상담에 관해서는 010-7600-371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이 있길래 제가 이거를 뭐 일일이 적기보다는 새로 동영상을 하나를 찍겠습니다. 간단하게. 자평진전 격국론은 격과 국이죠. 월지지장간이 투관된 게 격이고, 그죠? 월지지장간을 포함한 삼합이 국입니다. 그래서 격국. 그게 곧 용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격용, 같은 말로 쓰죠. 그래서 자평진전에서 용신이라는 말은 곧 격국을 얘기합니다. 단 예외가 있죠. 월급격, 록급격하고 양인격, 그러니까 그거를 녹급격과 양인격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어떤 형태가 됩니까? 격국과 용신이 분리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 하에서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자평진전의 격국 체계는 월열 분야가 아니고 지장간 체계다. 그 지장간 체계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신법명리학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천지인 삼재, 그 중에 인원이라는 거 있죠. 인원이 나범 인원이라는 고법명리학이 지장간 인원으로 신법명리학으로 바뀌면서 유래된 겁니다. 그게 지중소장자 지장간이죠. 그래서 월열 분야와 지장간은 완전히 다르고, 그 시초는 자평삼명통변연원이라는 책이었고, 그 다음에 연해자평으로 이어져서 명리정종으로 자평진전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체계가 잡혀 있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연해자평이나 명리정종에서는 지장간으로 인정했던 이 신중의 무토를 심여첨 선생은 인정을 하지 않더라. 근데 자평진전을 원문을 보면 여러분들 거기는 이렇게 연해자평이나 명리정경처럼 이렇게 표가 없어요. 그냥 이론으로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명조 예시나 아니면 학원에 있는 원문, 그러니까 명조들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출을 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원문을 한번 볼게요. 을생신월,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죠, 그죠? 을목이 신월에 태어나서 신중의 지장간 임수를 투관을 해서, 여기 임수를 이렇게 투관을 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용신의 변화라고 하죠. 이걸 본래 신에는 경금이 본주인데 본주 정관격이 인성격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투임화인이라, 이렇게 임수가 투관되어 인성격으로 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또 무가 또 투관되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신중에 무토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정제격과 정인격이 경격을 이루면서 이 관계에서 자평진전 격국의 순서는 제일 먼저 본주, 그 다음에 중기죠. 그 다음에 여기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투관한 상태에서. 그런데 둘의 상극관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길신격과 사형신격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길신격은 순용, 사형신격은 역용이죠. 순용을 해야 되는 사길신격은 격을 받으면 격으로 못 씁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본주로 내려가야 돼요.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보면 지금 여기서 임수가 올라오면 본래 인성격인데 정제도 올라왔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중에 무토가 있다고 하면 재성격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인성격이 파격이 되고 사용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 재성격이 본래는 격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신중에 무토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예요. 재성격으로 써야 되는데, 자, 여기 원문을 보면, 재는 능이 관을 생하면서, 자, 인성은, 재성을 만나서 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비록 원령에 통근했지만, 임수는 당연히 통근했죠. 격은 정관격이다. 정관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신중에 무토가 인정이 되었다고 하면 정관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재성격이라고 해야 되죠. 재성격이 인성을 상신으로 가는, 사주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관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에 무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무토에 의해서 사길신격인 인성이 극을 당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니까 본주를 기준으로 정관격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이 모양으로 가지고만 보면 정관격에 재성을 상신으로 서는 사주인데 인성은 재성에 파극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신중에 무토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명조는 정관격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재성격이라고 해야 돼요. 재성격에 인성을 상신으로 쓰는 사주가 되어야 됩니다. 자, 재성격에 인성을 상신으로 쓴다는 말은 뭡니까? 이 연주에 있는 이 인성을 쓴다는 말은 국가의 권리를 쓴다든지 내가 학이나 학문이나 아니면 문서, 권리, 그죠? 등기증 뭐 이런 거, 특허 이런 거를 활용하면서 나의 재성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걸 암시하겠죠. 자, 경격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자, 이 경격은 우리가 어떤 사주든지 간에 자평진전에서는 경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경격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경격이 되는 격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게 유정하다 무정하다 뭐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김이월에 그죠? 임수가 을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미월에는 정을기가 있잖아요. 그죠? 정을기가 있으니까 얘가 본주입니다. 그죠? 자, 정관격이 나왔죠. 정관격인데 이 을이 상관이 나온 거예요. 상관경관인데, 자, 이 사주는 실은 정관격의 파격이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둘은 같은 경격의 모양인데 서로 무정한 거죠. 그래서 파격이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개수다. 그러면 이게 평관격이죠. 평관격이 식신을 보면서 상신의 역할을 하는 이 식신 때문에 평관격이 제살됨으로 인해서 성격이 되었죠. 그러면 얘는 상신으로 작용하고 얘는 격용으로 작용을 하면서 서로 유정한 관계가 되었죠. 비록 극이지만 이거는 유정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경격으로 서지만 항상 우선해서 상신을 잡고 틀을 잡아서 나가는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첫 번째에 해당되는 얘 평관격을 가지고 가면서 얘는 경격일 뿐이다. 그렇지만 얘는 경격이면서 상신의 역할을 하죠. 또 다르게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정을기인데 그죠?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는 얘가 우선이죠.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예요. 그러면 식신격에 재성도 경격이 됐죠. 그죠? 그렇지만 이 재성의 경격은 상신으로 역할을 하죠. 식신격에 상신인 정화를 상신으로 썼는데 이거는 격으로의 위치까지 가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월지에서 투관돼 올라왔기 때문에 경격으로 쓰는 상신은 상신의 능력이 더 크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